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고즈넉한 산속,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아직은 서늘한 2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다. 정성껏 달인 차를 조상께 올리는 헌다리에. 그러나 참여한 이들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일가가 아니다. 성씨도 연령도 다른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대부분 영남 지역의 여성들이요, 지난 몇 달간 300여 년 전 이 땅에 살다 간 한 반가 여인의 삶에 관해 배웠다는 것. 천여 명이 훨씬 넘는 영남의 여성들은 선생께서 온몸으로 지어 보이신 군자의 세계 앞에서 조선 유일의 여중군자라 불렸던 정부인 안동장 씨가 현대 여성들에게 깊은 마음의 헌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식 사랑뿐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 정신, 이제 어머니됨과 사람됨을 오늘 우리가 어머니로서 배우고 여성으로서 배우고, 여성의 모든 것, 그다음에 여성들이 갖춰야 할 여유 사덕, 여성이 갖춰야 할 4가지 덕들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어머니이자 현명한 아내로, 딸이자 며느리로 옹골찬 삶을 살았던 여인은 70 넘은 나이 일평생 바친 살림의 지혜를 모아 한 권의 책을 남겼다. 정부인 안동장 씨가 후손들에게 보내는 300여 년 전의 메시지. 지금부터 우리는 3세기를 거슬러 오르는 음식 문화 기행을 나선다. (1958년) 재령이 씨 종가의 서고 정리 과정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 조선 중기 17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30장의 필사본. 본문을 촘촘히 채운 것은 놀랍게도 한글이었고 그 내용은 음식에 관해서였다. 한 가문의 규방 깊숙한 곳에서 집안 대대로 옹골지게 내려오던 요리 비서는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음식 비명을 처음 만난 거는 1965년도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젊으실 때 전국의 그 음식 민속 조사를 다니셨어요. 혼자 배낭을 메고 그랬는데 그곳에 영양 석보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음식 책이 옛날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 책을 정말 확인을 하러. 그랬는데 마치 우연찮게 버스 안에서 그 종선을 이돈씨란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가지고 가서 보시고 정말 그때 당시 제가 봐도 얼마나 흥분을 어머니가 하셨는지 몰래 그런 좋은 자료가 밝혀졌다는 거. 최초 발견 이래 수차례 영인본이 간행된 음식 디미방. 다행히 원본은 300년 세월의 빛이 발했을 뿐 온전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책은 1960년도 저희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재령이 씨 종과에서 기증한 자료입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기중본으로 분류되어 있고 별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책의 이름은 두 가지다. 표지엔 저자의 남편이다 후손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규곤시의방이 한자로, 본문은 정연한 한글 궁체로 음식 디미방이란 명칭 아래 조리법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데, 원래 저술하신 그 부인의 뜻을 존중해서 책 이름을 요즘은 음식 디미방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 이름의 뜻은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이다. 그 음식 디미 할 때 디미라는 게 이제 알지자에다가 만미자로 보고 이 맛을 보다 또는 맛을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 디미방의 본문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뉘어진다. 처음을 여는 것은 면병류, 국수와 만두, 떡, 다식같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 먹던 18가지 별식의 조리법이 담겨져 있고, 뒤이은 어육류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각종 생선찜과 탕, 꿩이나 닭고기, 개고기의 조리법과 더불어 면류와 병과류, 채소류가 혼합되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구분된 주국방문 항목은 누룩제조법을 포함한 각종 술 빚는 법과 초 담는 법이 덧붙여지는데, 정갈한 한글로 눈에 보이듯 생생히 묘사된 146가지 음식들은 당시의 문화와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녹두를 매에 타서 물에 담갔다가 잘 붓거든 거피하여 또 매에 갈아 물에 거르되 가장 고운 채로 받치고 가는 모시배에 다시 받쳐두면 뿌연 빛이 없이 가라앉거든 맑은 물을 따라 버리고 뿌연 물만 그릇에 담아두어 가라앉거든 또 운물 따르고 가라앉은 가루를 식지에 얇게 널어 마르거든 다시 찧어쳐서 가루로 두고 쓸 적마다 가루 한 옵이면 물에 타되 되지 않게 타서 혹은 양푼 행기에 한 술씩 담아 더운 솥에 물에 띄워 고루 두르면 잠깐 있거든 찬물에 담갔다가 썰 때 편편히 겹쳐 썰어 오미자차에 얼음을 넣었으라. 예전에는 정말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녹두 녹말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위가 지나고 봄이 시작이 되면 바로 녹두 녹말을 만들어요. 더워지면 녹말이 안 나오거든요. 밀가루가 귀했던 시대라 녹두나 메밀이 흔한 국수 재료였는데, 녹말국수를 참깨를 찧어 걸러낸 토장국에 말아 구수하게 먹는 토장 녹도나와 음식 디미방엔 한 가지 재료로 맛을 내는 여러 방법이 소개된다. 내가 알고 있는 요리법만을 넣은 게 아니고 이웃의 거라든지 누구한테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술을 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음식 디미방의 저자인 장씨 부인은 조선 중기 외란과 호란이 이어진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성리학적 삶을 실천하고 자녀 교육은 물론 빈민 구휼까지 앞장서 당대에 이미 여중 군자라 칭송받은 인물이다. 영양군 석보면 언덕이 마을이란 뜻의 두들마을은 장씨 부인이 병자호라는 은거를 택한 남편 이시명과 반평생을 보낸 곳으로 음식 디미방의 산실이기도 하다.
자신의 요리법이 후손에게 길이 또 널리 전해지길 바랐던 장씨 부인의 뜻은 음식디미방 보존회를 통해 지켜지고 있다. 음식디미방 보존회는 저희 영양군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 2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년 됐습니다. 음식디미방 책 속에 있는 요리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의 상차림에선 모양도 이름도 생소한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 갖가지 채소를 볶아 즙을 끼얹는 옛날식 잡채와 집 돼지고기를 요리한다는 가재육, 닭고기와 채소를 버무려 먹는 수중계, 숭어살을 만두피로 쓰는 숭어만두, 대구 껍질을 활용한 대구 껍질 느르미, 정갈하면서도 특색 있는 요리들은 음식디미방 어육류 항목의 조리법대로 복원한 음식들이다. 총 74가지 항목이 담긴 어육류. 앞부분을 차지한 어류 요리에선 내륙 지방이었음에도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 조상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육류 요리에선 지금과 다른 사회상을 볼 수 있다. 여러 항을 차지하는 개고기 요리와 꿩 요리, 이에 비해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비중이 적다. 이 요리소에는 거의 꿩 육수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 시대에는 농경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농사에 이제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보다는 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야생의 그런 짐승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꿩고기는 지금은 귀하지만 꿩은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겨울철에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류 고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기류였거든요. 양이나 곰의 발바닥, 참새처럼 흔치 않은 재료가 활용된 것도 같은 이유다. 어류와 육류 외에도 채소, 과일류가 직결된 어육류 부분에선 현대와 달랐던 식생활이 곳곳에 나타난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생활사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람 사는데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그것을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장씨 부인이 하나하나 적어서 남겼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주 중에 음식 문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두들마을의 가을엔 귀한 열매가 여문다. 박과의 덩굴식물로 지금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희귀작물 동화다. 음식디미방 보존회에선 어렵게 씨를 구해 2년 전부터 동화를 재배하고 있다. 수분이 많고 자체의 맛이 없기에 음식을 해놓으면 어우러진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준다는 동화는 조선시대만 해도 널리 쓰인 식재료였다. 음식디미방에도 동화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조리법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누름이라는 독특한 조리법이 있다. 얇게 썰어 절인 동화에 삶아서 양념한 무와 표고버섯, 서기버섯을 넣고 일일이 하나씩 만다. 그 다음 대접에 담아 중탕하여 익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요리. 완성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데 여기에 더하는 과정이 느름이다. 익힌 재료에 걸쭉한 밀가루즙을 끼얹는 느름이 조리법은 현재 경상도 지역의 찜요리나 누름적에서 그 흔적이 전해진다.
시대에 따라 음식의 재료도 문화도 변화한다. 동화와 같이 그때 흔하던 것이 지금 없기도 하고 또 지금 흔한 것이 당시엔 없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고추. 지금은 고추 명산지로 이름난 영양이지만 영양에서 탄생한 음식 디미방엔 심지어 김치에도 고추가 등장하지 않는다. 성치 김치법. 간이 든 외지를 껍질을 벗겨 속은 도려내고 가늘게 한치 기린 만큼 도독도독하게 썰어 물에 우려둔다. 꿩을 삶아서 그 외지 같이 썰어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김치같이 담가 삭혀서 쓴다. 그 고추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거는 1613년에 지봉유설이라는 책이거든요. 음식 디미방에 쓰여진 거는 이제 그 후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고추라는 거는 식품 재료로서 흔하게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떤 약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 안동 지역에까지 식품 재료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고추가 이제 주는 그런 그 자극적인 맛은 후추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맛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도 없고, 또 김치라는 게 우리가 매운 그 빨간 김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백김치라든지 동치미라든지 나박김치 같은 그런 그 김치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먹었고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음식 디미방은 그에 대한 생생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 디미방 보존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음식 디미방 주국 방문에 두강주를 빚는 날. 맵쌀 가루를 죽을 씁니다. 죽을 써서 아주 소량의 누룩으로 많이 오랜 시간 굉장히 힘들게 지대어야 됩니다. 지대어서 1차 발효를 시킵니다.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서 한 3일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는 그 다음에 2차 발효 과정에 2차 덧술을 합니다. 2차 덧술에는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서 1차 발효된 술을 같이 섞어서 또 치대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한 일주일가량 따뜻하게 두면 두강 청주가 됩니다. 누룩빚기부터 숙성까지 수차례의 발효를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 그러나 옛 여인들에게 술 빚기는 거의 일상과 같은 일이었다. 음식 디미방 주방문에 가장 많이 소개된 건 청주다. 말글청 술주. 이름처럼 여러 번 걸러 맑게 뽑아낸 청주는 주로 제사와 접객에 쓰인 고급주인데, 특히 안동에서 나고 자란 장씨 부인은 반가 여인의 중요 소임을 자연스레 익혔을 것이다. 안동 사회에서 많은 선비들이 또는 많은 유학자들이 학문적 소통의 과정에서 술이 대단히 중요한 매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안동에서는 많은 예서들이 편찬되었는데 그 예서에서 역시 봉제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항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제사에서 술을 정성껏 빚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또 인간과 신을 소통시키는 매개체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었던 술. 첫 빈객이 잦은 반가에 늘 술이 있어야 했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겨졌기에 반가 여인들은 사시사철 다양한 재료들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음식 디미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방문에도 이화주, 하절주, 감양주와 같이 계절감이 살아있는 다양한 술들이 소개돼 풍류와 향취를 전한다.
안동시 서후면엔 장씨 부인이 나고 자란 고택이 옛 모습을 지키고 있다. 이곳 경당종가의 국수는 안동 일대 명성이 높다. 그걸 넣으면 좀 짠득한 기가 나. 그냥 하기보다가 그냥 이렇게 해놔놓으면 좀 버스그리한 이 기분이 나는데 치대도 좀 더 쫀득한 기가 나요. 계란을 풀어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 종가에서 종가로 시집와 20살 적부터 국수를 만들었다는 종부는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하고 금세 층층이 우더름과 손님들을 모셨던 종부로서의 50년 삶을 펼쳐 보인다. 국수 내가지고 저 일하잖아요. 바람이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기다란 국숫가락처럼 예부터 국수는 장수의 상징이자 가문의 오랜 번창을 소망하는 음식이었다. 생일상부터 혼례상, 제사상까지 이곳 종가의 의례는 국수가 빠지지 않는데 접빈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랑채에 낼 정식 국수상엔 정갈한 반찬을 함께 낸다. 손님들 오시면은 뭐 국수에는 원래 반찬이 별로 없고 서너 가지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손님 오셨는데 반찬 그것도 서너 가지 넣으면 쌀렁하게 보기에 좀 덜 비고 이렇기 때문에 국수 해도 국수 맨 국이다 생각하고 반찬이 있는 데는 맨 또 서있껏 해놔야지요. 그래 보기도 좋고. 흔한 음식임에도 종가의 국수가 특별한 건 남다른 정성과 전통이 긴 역사가 담겨서다. 종가의 국수 조리법은 300년 전 음식 디미방의 남면법 그대로였다. 주목할 것은 남면 요리법 아래 표기된 맛질 방문. 이렇게 음식 디미방에 맛질 방문이라 붙여진 조리법은 총 16가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맛질의 유래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용문면 제곡리에 수백 년간 터를 지켜온 안동 권씨 종가. 그 안동의 그 장경당 장흥효 씨가 맛질로 취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정경 부인, 장씨 부인은 이렇게 그 외가가 됩니다. 외가가 되니까 맛질이 그 장씨 부인의 외가지요. 그러니까 용문면 제곡리와 대제리 하항리에 이르는 맛질은 금곡리를 가리키는 금당과 합하여 반서울이라 불릴 만큼 예부터 인재와 산물이 집중된 반촌이었다. 특히 맛질은 음식 맛이 좋기로 입소문이 나 있다. 맛질을 오셨던 분이 딴 지역과 음식이 좀 특이하다. 저들은 그게 특이한지 안 특이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먹는 게라고 먹고 그 해먹는 게라고 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라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 와서 맛을 보고 음식을 자셨던 분들이 맛이 있다. 과연 거기는 맛질이 음식이 별미가 많다. 뭐 이런 소리는 뭐 자주 들었습니다. 종가의 대물림 음식들은 설핏 음식 디미방의 자취가 담겨져 있다. 이는 곧 종가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음식 디미방에 뭐 맛질 외가에서 뭐 이런 게 20몇 가지인가 있는데 다 해보지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그냥 보통 하는 거에도 그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랬어. 그러면 여기가 또 외갓집이라 그러고 하니까 책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따라서 맛질 방문이란 장씨 부인이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에게서 듣고 배운 요리인 셈이다. 외가인 예천부터 나고 자란 안동, 출가 후 20해를 지낸 시댁 영덕, 남편의 은거로 남은 여생을 보낸 영양. 결국 장씨 부인이 써내려간 음식 디미방엔 경북 곳곳에 손맛이 녹아있다. 이렇게 탄생한 요리서는 현대에 와서
최고의 식경이라 평가받는다. 지역의 향토 음식을 알리는 행사에 전통 반가 음식이 재현됐다. 바탕이 된 것은 경북에서 탄생한 두 건의 고조리서였다. 안동 사대부가의 음식을 소개한 수은자빵은 1500년대 초에 저술돼 음식디미방보다 100년을 앞선다. 탁청전 김유가 지은 책으로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약 500년간의 그 사대부가의 식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은이라는 뜻은 굉장히 격조 높은 음식의 문화를 뜻하고, 자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풍류와 엮어져서 만들어진 이름의 뜻입니다. 허균의 시문집 성소부부고 중 한 권으로 팔도의 명물 토삼풍과 별미 음식을 소개한 도문대작 또한 음식디미방보다 반세기가 앞서는데, 음식디미방만의 뚜렷한 차이는 여성이 한글로 썼다는 것이다. 음식디미방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글로 최초로 쓰여진 조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쓴 그 아시아권에서 최고로 오래된 그런 조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조리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대개 다 한자로 쓰여진 그런 조리서였는데, 여성이 직접 자기의 그 조리법을 생생하게 기록한 최초의 그 조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만들었던 여성이 썼기에 재료의 양은 물론 조리기구의 종류까지 소개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은 음식디미방만의 가치로 꼽힌다. 대장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1400에서 1500년대 중종 때의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100년이나 이렇게 후기에 좀 더 나온 책이긴 하지만 음식디미방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거는 재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료가 굉장히 좋은 그 중요한 자료였어요. 조리 과정별 세밀한 묘사 또한 두드러진다. 6가지 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음식디미방의 쌍화 제조법이 가장 자세하고 또 내용이 풍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헌의 거의 3배 가까운 분량으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이 풍부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외에도 까다로운 재료의 손질법이나 음식 보관법 같이 요리에서 실질적인 지혜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음식 저장법에 대한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냉장고도 없고 보관이 그 시대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특히 안동이란 지역이 바다에서도 떨어져 있고 산간 벽지기 때문에 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해물 같은 거를 이제 구했을 적에 오래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복 간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참기름을 발라서 간수를 하거든요. 참기름을 바르면 이제 건조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여인의 지혜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 밀가루로 죽을 달이고 소금을 조금 넣어 새독에 넣고 복숭아를 죽 가운데 넣어 꼭 봉하여 두면 겨울에 먹어도 제철 것 같으니라. 마치 며느리를 앞에 두고 조곤조곤 이르는 듯한 어투로 조리의 시간적 전개 과정을 따라 길게 써내려간 문장들 속에선 한글 특유의 살아있는 표현들을 만나게 된다. 그 세밀한 그 조리의 상태를 그 묘사하는 의태어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절분절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이 약간 이렇게 많으면서 질벅질벅한 그런 상태를 표현한 말로서
역시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말이고, 또 그 동이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밑바닥에 물이 있는 상태를 또 자라자라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찰랑찰랑하다 이런 그 낱말도 있고 해서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와 다른 용리에도 관찰할 수 있다. 매운 불, 매운 술. 자주 등장하는 맵다라는 말은 강하다, 독하다는 뜻. 그리고 독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상에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조선 중기 생활상과 국어 연구의 교본이 되는 음식디미방. 그러나 50년 전 세상에 공개된 이 책이 학계만 아니라 세간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것은 단순히 여성이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란 사실 때문일까? 음식디미방 이후 다양한 한글 조리서들은 줄을 이었다. 18세기 대표적인 주방문과 온주법, 19세기의 규합총서를 비롯하여 알려진 전통 한글 조리서는 약 30가지. 여성이 쓴 것도 적지 않은데 사람들이 300년 전의 고서를 특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1810년경에 그 규합청소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합청소도 음식 디미방에 비해 보면 그 중국의 그런 조리법을 많이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음식 디미방은 순수하게 자신의 조리법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의 싱싱한 산물이 몇 시간 내에 식탁에 오르는 시대. 전자제품의 발달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진 지금. 과연 우리 식생활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을까? 오히려 현대인의 식탁은 각종 식재료 문제와 질병으로 위협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우리 전통식에서 찾는다. 한국 전통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인 면에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영양의 균형이 잘 맞고요. 그다음에 조리법에서 기름 사용량이라든지 설탕 사용량이라든지 서양 조리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량이 적어서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참 그 멜라닌 파동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고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전통 음식이 다양한 것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부가 좀 힘들지만은 긴 시간 동안 좀 건강을 생각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을 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세들한테 이런 음식을 먹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로우 푸드와 천연 조미료로 대변되는 전통식과 패스트푸드와 인공 조미료로 대변되는 현대식. 그렇다면 음식 디미방이 300년의 시간차를 넘어서 현대인의 식생활을 바로잡아주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음식 디미방의 곳곳에서 다양한 건강식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튀기고 굽는 것보다 증기로 찌거나 중탕하는 것이 많은 음식 디미방의 요리들은 그야말로 슬로우 푸드. 시간과 정성이 맛과 건강을 빚어낸다. 사골로 만드는 족탕의 경우 조리법은 지금과 현저히 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탕은 그냥 소 우족을 꽈서 그 국물하고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족탕은 우족은 사용하되 우족은 그 살만 발라서 삶아서 응고를 시켜서 응고를 시켜가 편으로 쓰고요. 또 뼈는 육수는 꺽육수를 이용했더라고요. 꺽육수에다가 또 무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갑니다. 버섯도 들어가고 또 오이지가 들어가요. 오이지나 대파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끓여서
먹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 조금 느름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맛이 신비롭더라고요. 경이롭다고 저는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양은 높되 열량은 낮은 보양식. 또한 한결같이 담백하되 깊은 음식 맛에도 건강의 비법은 담겨져 있다. 음식 디미방의 양념은 대부분 천연 재료 혹은 된장이나 간장같이 1차 발효된 것을 사용했는데 지나치게 소박하다 싶을 정도로 간결하다.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것이 바로 디미방, 즉 맛을 내는 비법이었던 것. 이는 곧 건강식의 열쇠이기도 하다. 요리를 쓰신 정부인께서는 두 분이 다 여든을 넘게 사셨고 그 시대에 여든이 넘었다라면 어쩜 두 세대를 사신 거나 같거든요. 그 음식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음식을 하면서 느끼는데 요즘은 굉장히 강한 양념들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갖은 양념들이 우리 몸을 해치지 않았나. 그래서 질병도 많고 이 음식에는 재료들은 아주 고급 재료들로 양념은 아주 간결합니다. 현대인의 입맛은 밋밋하지 않을까 우려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대구에서 열린 간소한 시식회 자리.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의 음식들은 사람들의 미각을 깨웠다. 도감주라는 술은요 너무 향기가 좋고 입안이 확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반 술이 아니고 아주 그 옛날 그 손수 빚은 그런 맛이 나고 그 예전에 그 술 고향의 맛 같기도 하고 네, 참 맛이 있습니다. 떡은 어떠세요? 네, 떡도 하나도 안 단 게 참 담백하고 네, 그 예전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식 본연의 맛과 지혜를 되살려 놓은 음식 디미방. 또 하나 주목받는 이유는 저자인 장씨 부인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재령이 씨 종가. 13대 종부가 제사 준비로 분주하다. 불천일을 포함한 기제사에 명절까지 더하면 1년 12달 그야말로 쳇바퀴 돌듯 제사가 돌아온다. 제사에 올리는 떡만 해도 10가지. 대물림된 음식들은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굉장히 미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식도 한 접시를 올리는데 다식 만드는 시간이 10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간을 걸리니까 그거를 하루에 다 못하고 이제 하루에 한 2가지씩 해서 미리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서 뭐 한 열흘 내지 한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불천이 제사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정부인 안동장 씨도 300여 년간 불천이로 모셔져 왔다. 시대에 따라 종가의 모습도 현대화됐고 의식도 많이 간소해졌다. 그러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종손의 소인과 종가의 자긍심은 변하지 않았다. 도함은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대대로 이제 지금 한 360년간 됐습니다. 예. 그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래돼 지금 이렇게 정부인 안동장 씨의 몇 안 되는 유품들도 재령이 씨가의 가보로서 겹겹이 싸서 대대로 물려져 왔다. 숙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동경과 이조 판서를 길러낸 어머니로서 받은 정부인 규지, 그리고 부인의 시에 남편 20명의 글씨와 며느리의 수가 더해진 전가부첩은 피난길에서 품고 다녔을 정도로 귀중히 지켜온 가보다. 이 할머니가 쓰신 그 초서 시의 학발첩입니다. 학발첩인데 친필입니다. 이 할머니의 친필입니다. 예. 군역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의 애절함을 그린 학발 시엔 당대 서예가로부터 극찬받았다는 유려한 필체를 따라 고단한 민초의 삶을 염려하는 따뜻한 인간미가 흐른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 시로서 나타낸 것이 우리 그 자손들로서 가장 그 존경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18살에 시집 오셔서 64년간을 사시면서 봉사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나눠주고, 그래도 없으면 도토리 죽을 써서 많은 사람을 먹여서 살리고, 그와 같은 긴 세월간 봉사하는 그런 생활이 많이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지금도 두들 마을엔 수십 그루의 도토리 나무들이 그 행적을 전한다. 또 어떤 분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래 전부인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당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 뛰어난 학문적 소양에도 누구보다 규방 여인의 소명에 충실했던 정부인의 삶은 어떻게 해석될까?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시 짓고 글 쓰는 것을 그만둔 것이지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여성의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현 모양처로 오히려 군자의 이름을 얻었던 장씨 부인은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에 관한 명제를 던진다. 당대의 그 치가사가 양반의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아주 그 친가와 또 이제 시가에 가늠 없이 훌륭하게 일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를 또한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고, 또한 그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 조리서라고 하는 한글로 된 조리서를 또한 기록으로 남기신 이런 분이어서 경북 여성 인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여성 인물로서 꼽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은 분이 바로 정부인 안동장씨입니다. 음식 디미방이 세상으로 나온 지 반세기. 그간 경당 장흥효의 딸이자 석계 이시명의 아내, 가람 이현일의 어머니로 알려진 저자 정부인 안동장 씨는 2002년 실제 이름을 찾았다. 한 2년에 걸쳐서 종가의 사당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주인 것입니다. 근데 신주 속에서 이 정부인 안동장 씨의 실명이죠. 실명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실명은 개수나 무개자의 향기 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계향이 될 것입니다. 예스런 한옥에 아침부터 활기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요즘 먹는 만두 속에 들어가는 고기는 몸에 안 좋은 기름들이 있지요. 근데 지금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서 그 속에 있는 수교이라는 물만두 만드는 법으로 오늘 만두를 하는데 섞어주세요. 전통문화 체험에 나선 꼬마 요리사들이 조막손으로 만두를 빚는다. 비슷한 듯 다른 듯 그저 흔하게 먹는 게 만두지만 지금 아이들이 빚는 것은 자그만치 300년 전의 조리법에 따라 만든 음식이다. 할머니의 할머니, 또 할머니의 할머니가 살았던 시절엔 화학조미료도 방부제도 없었고 이렇게 오직 자연에 나는 것들로만 상을 차렸다. 만두 먹는데 안심이 되고 영양 만점이고 조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만두 만들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사서 먹는 만두보다요 여기서 만들어 먹는 게요 더 맛없는 줄 알았는데요 더 맛있었어요. 어른들이 고향의 옛맛을 평생 간직하듯 오늘의 경험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련히 자리할 것이다. 조선 중기 경북의 한 반가 여인이 쓴 조리서는
눈에 보일 듯 생생한 삶의 지혜와 후손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어 오늘날 조선 최고의 식경이자 한국 음식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몇 세대 후 자손들이 마주할 문제를 예견이나 한데 우리의 문자와 친근한 언어로 고유한 음식 문화의 진수를 펼쳐보인 음식 디미방. 식탁의 위기가 언급되는 오늘 건강한 밥상의 길잡이로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지금 그 맛이 현대인한테 굉장히 싱겁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현대인의 미각을 바꾸자는 그런 운동이 사실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 프랑스 자국 요리의 맛을 가리키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미각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히려 그런 맛에 길들이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교재가 바로 이 음식 디미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은 넘은 나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요리사. 책을 쓴 바람처럼 330년을 대대로 이어온 정부인 안동장 씨의 기록은 앞으로도 그녀를 기억하는 후세들을 통해서 규방을 넘어 세상으로 널리 전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쉬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아라.